아까 그 마진스 명령어로 그 예측값을 계산해서 이거 차이를 계산하면 결국 마지널 이펙트와 똑같은 개념이 된다고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손으로 이 차이를 계산하지 않고 dydx라는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차이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요. 마진스 쓰시고 dydx sex라는 변수에 대한 한계 효과를 계산해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떤 거, 셋 중에 어떤 거에 대한 한계 효과를 계산할 거냐, 그 부분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784 다시 말하면 섹스라는 변수가 0에서 1이 되면 여성에서 남성이 되면 여자보다 남자들이 부채 보유 금액이 0.78만큼 더 많다. 요 차이가 아마 0.78일 겁니다. 한번 손으로 여기서 요걸 빼보세요. 그럼 정확히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계 효과를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프리딕션을 해서 그 차이를 자기가 손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요것만 보여줬지만 여기다가 다른 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셋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predict y 스타 0, 점 이렇게 또는 predict pr 0, 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이 셋 중에 하나를 넣어서 자기가 계산하고 싶은 한계 어떤 거에 대한 한계 효과를 계산하고 싶은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여기가 이제 토빗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투파트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뭐 이부 모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부 모형, 이부 모형이 부가 정확히 무슨지 모르겠는데 이부 모형이라고 부르고 투파트 모형 또는 이거를 싱글 허들 모형이라고도 싱글 허들 모형, 싱글 허들 모형, 투파트 모형 또는 싱글 허들 모형. 싱글 허들 있으면 실제로는 더블 허들도 있겠죠. 더블 허들 이런 식으로 더블 허들 모형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강의에서는 싱글 허들 모형, 대신 투파트 모형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허들 모형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책 고급 통계 분석 책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싱글 허들 모형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투파트 모형은 이 싱글 허들 모형은 토빈 모형과 되게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파트 모형은 마찬가지로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제한적 종속 변수를 가지는 모형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점에서 토빈 모형과 유사하다. 특히 토빈 모형의 좌측 절단 모형과 같이 투파트 모형에서도 상당수의 관측치가 제한된 로어 바운드 값을 가진다. 다시 말해 0의 값을 좌측 절단에서 0에서 관찰되는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투파트 모형에서는 0 또는 0보다 큰 애들 큰 값, 이렇게 데이터 Y 변수가 관찰된다는 거죠. 가령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가 관심 변수, 종속 변수라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0이고 의료비가 0이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만 양의 의료비의 값이 주어진다. 병원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면 의료비는 0의 하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노동 공급과 같은 경우에 미취업인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0이 되고 양의 노동 시간을 가진 사람들만 취업한 사람들만 양의 노동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거 경제학에서는 코너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마느냐의 의사결정과 아까 토빗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를 가지느냐 마느냐 그리고 가진다면 얼마를 가질 것이냐 이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게 토빗이든 이 투파트 모형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의사결정과 참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가질 것인지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참여 이퀘이션과 성과 이퀘이션, 아웃컴 이퀘이션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하한값, 0보다 작은 값들이 모두 0으로 관찰된다는 측면에서 토빗과 매우 유사하지만 토빗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빗은 그 확률, 참여 확률과 그 성과. 토빗에서 참여 확률은 아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probability 0보다 부채를 가질 확률이 되는 거고 성과는 이제 컨디셔널 expect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여와 성과에서 같은 x 변수를 사용해야 하고 x 변수가 이 참여와 성과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같은 부호를 가진다는 제약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톱에서 추정할 때 하나의 성별이라는 변수가 파지티브하게 추정이 되면 이 참여와 성과,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그 다음에 가진다면 얼마를 가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 제약성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떻게 이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참여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느냐 가령 이런 경우 있겠죠. 음, 어, 가령 그 가계부채와 나이와의 관계를 보면 나이인 경우 어, 나이가 많을수록 어, 나이가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를 가질 확률이 더 크겠죠. 왜냐면 소득이 더 많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어떤 금액이 우리 디폴트라고 그러죠. 부채를 갚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를 갚지 못할 금액이 더 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더 연체를 안 하는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가령 대학생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리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기는 어렵지만 부채를 디폴트할 확률은 훨씬 큰 거죠. 대학생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라는 변수가 부채를 가지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부채를 갚지 않고 연체할 그런 문제, 연체 금액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동시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나이라는 변수는. 그렇게 우리가 이 참여와 성과의 의사결정이 어떤 X 변수가 이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토빈 모형은 그걸 같은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제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투파트 모형은 그런 제약 조건을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랙의 투파트 모형. 이 크랙이라는 그 학자가 제안한 건데 이 투파트 모형은 크랙의 싱글 허들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자기가 S가 1이다, 0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1이 되면 이제 여기서 예제가 뭐더라? 아까 예제가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 부채 같은 경우에는 양의 부채를 가지는 거거든요. 0이라는 거는 양의 부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가 1이면 부채를 가지는 경우고 부채를 가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부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금액. 부채를 가진다고 했을 때 가지는 부채 금액. 그래서 부채를 가지게 되면 요만큼이 부채가 관찰이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부채를 가지지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금액이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yi가 0으로 관찰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yi는 hi 스타로 관찰되든지 아니면은 0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양의 데이터의 그 y 변수는 0 또는 hi 스타로 관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채 금액, 이거는 부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0으로 관찰되는. 종속 변수는 0 또는 0보다 큰 값으로, 부채니까 0보다 큰 값이겠죠. 0보다 큰 값으로 관찰되고 이 부채 여부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항경수 모형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부채를 가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채를 가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부채를 가지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부채를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이런 어떤 선형함수, 요게 이제 G라는 변수가 이 부채 보유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X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우리가 프로빗 로즈처럼 이 선형 결합이 0보다 크면 부채를 가지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부채를 가지지 않는 거고 라고 프로빗 로즈처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항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하면 프로빗을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잠재 변수는 관찰된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first part에서는 first part, two part니까 first part, second part가 나눠지는데 first part에서는 이 0, 1을 추정하는 거죠. 누가 부채를 가지고 누가 부채를 가지지 않았는지 프로빈 모형으로 또는 로진 모형으로 부채 여부를 추정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G가 바로 여기 첫 번째 파트의 X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럼 이 0보다 큰 애들 HI 스타가 관찰되는 애들 0보다 큰 애들만 가지고
어떤 양의 값들만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모두 0보다 큰 값만 있기 때문에 그냥 OLS 추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리니어 모형, 선형 회귀 모형 추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걸 추정하기도 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절단된 선형 회귀 모형, 다시 말하면 원래 분포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관찰되지만 절단돼서 현재 우리가 이쪽만 관찰하고 0보다 큰 쪽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에서 0을 중심으로 큰 쪽만 절단된 분포 하에서 추정하는 거다. 이 분포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차항의 분포, 이 오차항의 분포를 이제 요게 이제 0보다 큰 값들이거든요. 0보다 큰 값들이 이제 x의 선형함수로 나타나는데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정규 분포로 가정하게 되면 리니어 모형이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모형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절단된 정규 분포로 가정하면 이 울레는 이런데 0보다 큰 값들만 관찰돼서 이쪽만 가지고 이쪽의 분포를 가정한다. 요게 이제 절단된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절단된 선형, 트렁케이티드 노말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렁케이티드 노말, 리그레션. 이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절단된 선형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리니어 모형이에요. 여기 0보다 큰 값, 그 다음에 x 변수, 그 다음에 어떤 오차항인데 그냥 이걸 OLS로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오차항의 분포가 노말이 아니고 트렁케이티드 노말이라고 가정하면 절단된 선형 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이 베타를 추정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y 변수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x의 선형 결합을 exponential 지수함수로 지수 분포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쓰면 항상 0보다 이 값이 무슨 값이든 간에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지수 분포, 지수 모형으로 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그러면 이 값이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크게 되는 거죠. 이 exponential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로그 리니어 모형을 쓰면 돼요. 왜냐면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여기 exponential은 없어지고 로그 h 스타는 베타 xi 플러스 오차항이 되는 거죠. 오차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오차항은 바로 로그 노말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노말 디스트리뷰션. 왜냐하면 로그를 취했을 때만 얘가 노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노말이 되는 분포기 때문에 이 오차항, 그러니까 첫 번째 절단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이 오차항은 트렁케이티드 노말을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 모형에서는 이 오차항의 분포는 노그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실제로 추정하는 방법은 이 모형을 로그를 취해서 로그 리니어 모형으로 추정한다. 근데 로그 리니어 모형으로 추정하니까 그냥 리니어 모형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때는 오차항의 분포를 노말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단지 단점은 이게 0보다 큰 값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리니어 모형으로 하면 실제로 0보다 작은 값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리니어 모형을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위식에서 오차항에 대해서 분포를 가정해야 됩니다. 절단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트렁케이티드 노말 분포를 가정하고 지수 모형에서는 오차항의 분포를 로그 노말 분포를 가정하고 로그 리니어 모형을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모형의 경우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므로 로그 리니어 모형을 이 모형을 설정하고 이걸 이제 OLS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0보다 큰 값 요거에다 로그를 취하고 x 변수 두고 그냥 OLS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타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랙의 허들 모형은 투 파트, 그러니까 퍼스트 파트와 세컨드 파트를 따로따로 추정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퍼스트 파트와 세컨드 파트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설명한 헤크만 모형과의 차이점인데요. 이 퍼스트 파트와 세컨드 파트를 세퍼레이틀리 각각 리그레션에서 각각의 그 의사결정, 참여, 그 다음에 성과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 x가 y한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파트는 0과 0보다 큰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프로빗 또는 로즈 리그레션을 추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0보다 큰 애들만 가지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추정하는 거죠. 사람이 양의 부채를 가졌을 때 얼마나 그 부채 금액을 갖느냐. 이게 이제 아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추정하는 방법이 이게
0보다 큰 값들만 가지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값들만 나오는 그런 분포를 가정하게 됩니다. 노그 노말 또는 트렁케이티드 노말 또는 그냥 일반적인 리그레션 모델에서 그냥 노말 분포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타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요. 투파트 모형의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0인 그룹과 0보다 큰 그룹, 이걸 0, 이걸 1로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 참여 방정식은 프로빗 또는 로진 모형을 추정해서 결과를 얻는 여기까지가 이제 first 파트가 되고요. second 파트는 이 conditional expectation을 추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양의 부채를 가졌을 때 그 부채 금액을 얼마나 갖느냐.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사용하는 추정 방법, 리니어 모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케이티드 노멀 또는 로그 리니어 모형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투파트 모형 또는 싱글 허들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스테타에 내장된 모형인 C 허들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아마 14버전 이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C 허들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user return 명령어인 투파트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파트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파트 모형 경우에는 user return 명령어인 2pm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pm 명령어, user return 명령어인 2pm. 2pm은 스테타 공식 명령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find it 2pm이라고 해서 먼저 이걸 설치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든 이건 공식 명령어고 이거는 그 user return 명령어가 되는 거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만드시고요. 데이터를 s데이터 11-1번을 열고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그 이퀘이션은 first part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참여 first part는 프로빗 또는 로짓을 추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프로빗이나 로짓을 추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먼저 프로빗 로짓에 해당하는 0, 1 변수, 종속 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urs라는 변수가 한번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데이터 11-1번 1번에서 보시면 hours라는 변수가 보시면 0 또는 0보다 큰 값이거든요. 0 또는 0보다 큰 값. 요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y 변수가 되는 이게 운동 시간이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0이나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0, 1 변수를 만드는 거죠. generate dy는 1 if hours가 0보다 크고 또는 hours가 무한대보다 작다.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는 어떤 양의 값을 모두 1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replace dy는 0. hours가 당연히 0이면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의 종속 변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약 56%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43%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운동 시간, 이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인 거죠. 1.56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X 변수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X 변수들이 이 평균적인 운동 시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해서 추정을 하는 거겠습니다. 먼저 2pm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참여 방정식에는 프로빗 또는 로짓 모형을 사용하고요. 성과 모형에서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과 모형에서는 제가 아까 세 가지 1번, 2번, 3번 리니어 모형 OLS 그 로말 분포를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렁케이티드 노말, 그 다음에 노구 노말 세 가지 모형 리니어 연속형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추정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 추정했는데 2PM은 1번하고 3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그 C 허들 모형은 2번하고 3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PM에서는 성과 방정식에서는 정규 분포 또는 노구 노말 분포를 가정해서 추정합니다.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2PM이라고 쓰시고요. 요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갖는 Y 변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X 변수들을 쭉 쓰시고 첫 번째 파트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 변수가 0 또는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0일로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0일로 만들어서 첫 번째 파트는 프로빗으로 추정해라. 여기서 이제 로짓이라고 쓰면 로짓을 추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 파트는 리그레스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리그레스라는 명령어를 쓰면 바로 이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다시 1번으로 추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추정하고 싶으면 세컨 파트에다 리그레스가 아니고 로그 노말인가? 뭐라고 쓰던데요? 저도 정확히 지금 해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직접 기계야 3번을 추정하고 싶으면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help to PM이라고 쓰시면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도움말 보시면 세컨 파트에 보시면 여기 세컨 파트에 regress GLM이라고 쓰고 GLM이라고 쓰고 노구라고 써야 될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네요. GLM 쓰고 제가 기억하기에 여기다 이걸 쓰고 싶으면 3번을 추정하고 싶으면 3번을 추정하고 싶으면 GLM 세컨 파트 GLM family identity 그 다음에 link 로그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로그 노말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세컨 파트에서 GLM이라고 쓰고 콤마에 family identity link 옵션에서는 로그라고 써주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스는 1번 리니어 모형 노말 분포를 가정하는 거고요. 자, 한번 결과를 보시면 투 파트이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따로 세퍼레이트리 추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추정 결과가 되고요. 두 번째 추정 결과.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추정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의 X 변수들의 소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이 똑같은 변수의 조합이 첫 번째 파트에도 들어가고 두 번째 파트에도 들어갑니다. 물론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이 X 변수의 조합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르게 하려면 제 기억에 명령문을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hours 가령 z 어떤 x 변수 조합 그다음 그 옆에다가 다시 hours를 쓰고 뭐 x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first part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second par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괄호로 두 번 써줘야 돼요. 괄호로 두 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 변수 조합을 여기다가 쓰고 또 다른 x 변수 조합을 쓰고 싶으면 이 옆에다가 두 번째 가로에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x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좀 바꿔주시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의 X 변수 조합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가령 age라는 변수입니다. age라는 변수를 보시면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나이가 많을수록 마이너스예요. 운동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아,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을 하는 거는 줄어드는구나. 운동할 가능성은 줄어드는구나. 그렇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운동 시간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에이지는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지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운동 시간에는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게 에이지라는 변수의 특징입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걸 허용하는 게 투파트 모형과 토빗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 파트의 결과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HI 스타 0보다 큰 값들을 가지고 X 베타 플러스 5창 이 5창은 노말로 가정하고 그냥 OLS로 추정했습니다. IOLS 그리고 0보다 큰 값들 운동시간 그 다음에 X 변수 가지고 OLS로 이거 OLS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이 5창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D 변수가 운동 참여 확률과 운동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파트와 second 파트처럼 서로 다른 설명 변수 조합을 사용하고 싶다면 괄호를 2번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2번에서 그 y 변수는 모두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hours, 여기도 hours. 대신 첫 번째 괄호가 바로 first 파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괄호가 자동적으로 second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타 공식 명령어인 C 허들 명령어, C는 크랙이란 뜻이고요. 아까 크랙의 싱글 허들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랙 허들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세컨 파트에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2번과 3번이었죠. 2번이 트렁케이티드 노말이었고요. 3번이 이제 노고 노말이었거든요. 노고 노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컨 파트에서. 그래서 C 허들 리니어라고 쓰면 이게 바로 세컨 파트를 트렁케이티드 노말을 사용해라고 뜻이고요. C 허들 익스포넨셜 다음에 어디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C 허들 익스포넨셜이라고 쓰면 바로 로그 노말을 사용해라. 3번을 사용해라.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변수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Y 변수 hours 그 다음에 이 조합 X 변수 그 다음에 select가 뭐냐면 select 옵션은 바로 이게 바로 first party에 해당하는 X 변수입니다. first party에 해당하는 first party에 해당하는 X 변수를 select라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니까 다동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second party에 해당하는 X 변수의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second party에 해당하는 요 Y 변수는 똑같이 그러니까 second party에도 사용하고 퍼스트 파트에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y 변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로월 리밋 0. 그러니까 0에서 우리 0보다 0을 기준으로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정해라.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스트 파트와 이게 이제 퍼스트 파트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게 세컨드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셀렉션이라는 게 참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파트, 세컨드 파트. 마찬가지로 age 변수는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옵니다. age 변수.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할 확률은 줄어들지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이라는 변수는 오히려 운동량, 운동 시간과는 파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다른 변수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with C 허들 linear는 selection은 프로빗 모형, 물론 로지스 추정할 수도 있고요.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hours equation, 참여 이퀘이션은 truncated normal 회귀 모형 추정 결과이다. 제가 아까 truncated normal이 0보다 이게 운동 시간은 0보다 큰 값만 나타나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값만 이 분포를 이용한다고 우차항 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이 분포 0보다 큰. 그래서 이제 truncated normal 회귀 리그레션 추정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렁케이티드 노멀 리그레션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설명하진 않았지만 혹시 알고 싶으신 분은 저 책에 보면 자세히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트렁케이티드 노멀 리그레션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허들 익스포넨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세컨 파트의 이퀘이션은 로그 리니어 모형으로 추정합니다. 로그 HI 스타. 이게 이제 운동 시간, 양의 운동 시간이 되고 0보다 크니까 로그를 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 X 플러스 5차. 이 변수에다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OLS로 추정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C 허들 익스포넨셜의 이 세컨 파트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파트는 당연히 프로빗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빗, 요 뒷부분은 요 앞의 결과하고 똑같아요. 여기와 같습니다. 여기와 같고, 이제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죠. 세컨 파트만.
위추정의 분포에서 여기서는 이제 오차항의 분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컨 파트의 오차항의 분포를 로그 노멀 분포로 가정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베이지 변수가 운동 참여 여부와 운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왜 부호가 다른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토빈 모형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토빈 모형은 일단 하나의 X 변수가 여부와 성과에 미치는, 참여와 성과에 미치는 걸 똑같은 방향으로만 반드시 추정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풀어주는 그런 제약 조건을 풀어주기 더 훨씬 더 플렉서블한 추정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